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6월 22일이고요. 월요일 10시 지금 한 3분 정도가 됐네요. 네. 월요일 아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 사이에는 비가 좀 많이 왔죠. 금, 토, 원래는 일요일 날도 비 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일요일은 안 왔던 것 같고요. 예. 저는 토요일 날 제주도에서 강연이 있어서 이제 긴장했죠. 왜냐하면은 예, 비바람이 많이 불 거라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엄청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도 다행히 제주도에서는 완전 화창하더라고요. 예, 제주도에서는 뭐 바람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예, 오히려 서울 날씨가 좀 많이, 예, 흐리고 비도 좀 많이 왔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말인데 이제 지방을 갔다 오면, 네, 물론 뭐 일을 한다는 거는 저는 지금은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라 즐거움도 있지만 피곤하죠. 피곤하죠. 예. 그래서 월요일인데도 아직까지, 예, 주말 사이의 피로가 아직까지 안 풀린 것 같다는 거를 목소리 톤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순간 놀랐어요. 제가 지금. 예. 여러분들은 이번 주 월요일 아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예. 어, 어젯밤에는 저는 잠을 나쁘지 않게 잔 것 같아요. 나쁘지 않게 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조금 늦게까지 시간 좀 보내다가 졸려서 이제, 예, 잠들어서 아침에 살짝 깼다가 다시 잠들었거든요. 예. 예, 다시 잠들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살짝 깨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마음가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 저는 오히려 이렇게 깼을 때 시간이 너무 빠듯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8시 반에 일어난다. 근데 제가 알람 소리 또 듣기 전에 8시 한 10분, 15분에 깼다. 이러면은 10분, 15분 뒤면은 일어나야 되네. 예. 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약간 불편하고요. 오히려 6시, 5시 이렇게 깬다. 그러면 와, 나 아직까지 한두 시간을 더 자도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조금 오히려 새벽에 일찍 깨더라도 그거에 스트레스 좀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잠 안 오면 요즘은 저는 이제 그냥 새벽에 깨 가지고 잠이 안 올 것 같으면은 그 아침에 뉴스를 그냥 틀어 놓습니다. 예. 아침 뉴스를 이렇게 틀어 놔요. 예. 이제 소리 좀 많이 약하게 해서 들릴랑 말랑하게. 그럼 이제 그걸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 보는 거는 예, 분명히 방해가 돼요. 눈에 빛이 들어가는 거 자체가 이제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특히 새벽에 내가 아직 자야 될 시간인데 눈에 빛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 뇌는 깨야 되는 시간이라고 인식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반복해서 자꾸 깨게 돼요, 그 시간에. 예. 그래서 그냥 만약에 자꾸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새벽에 잠을 못 잘 것 같으면 뭘 하나 틀어 놓으세요. 요즘 유튜브 보면 많잖아요. 뭐 드라마 요약해 주는 것도 있고 뭐 영화 요약해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하나 틀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 잠을 자려고 하는 거죠. 그냥 거기에 그냥 생각을 옮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도 그만 안 자도 그만이에요. 뭐 드라마도 보는데 뭐 그 아침 시간에 그거 들은데 뭐가 해가 되겠어요. 이게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이제 유튜브에 광고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럼 깨거든요. 왜냐면은 그 음향 톤이 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소리 때문에 깨기 때문에 만약에 유튜브 그 프리미엄이 아니다. 예. 일반 일반 그 사용자시다. 광고가 나온다. 이러면은 차라리 요즘은 그 팟캐스트나 그 오디오북 같은 것도 광고 없이 하는 것들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좀 찾아서 그럴 때 틀어 놓으시면은 도움 좀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아니면 예전에 어르신들 라디오 많이 틀어 놨었잖아요. 예. 광고 안 나오는 라디오. 예.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도전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인생에서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표현을 좀 거창하게 붙여봤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을 하시는지, 하셨는지, 그리고 계획하고 계신지, 예,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나눠보고 저도
인생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걸 같이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 벌사타일 캔 님께서는 맞겠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가장 첫 바로 해 주셨습니다. 유칼립투스 님께서는 "오늘도 반갑습니다. 시원한 월요일 아침이네요. 들을수록 편안해지는 강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혹시라도 주무시는 분들이 틀어 놓으실까 봐 하이톤으로 웃는 걸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유이 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네. WTI7 님께서는 "뭔가 설레는 주제네요. 네. 어서 나와 주세요 원장님." 이렇게 오늘 인생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공감하실 거리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유카이티스 님께서 "오늘도 모두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네. 어 오늘 주제랑 상관없이도 정신과 관련된 주제에 질문 같은 거 주셔도 됩니다. 예. 삼삼 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유이 님은 "오늘 미역은 아버지 날이라서 아버지 모시고 식사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미국은 네. 오늘 미국은 아버지 날이군요.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이 저는 다 5 월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날은 6 월에 있는 거네요. 신기하네 이건 또. 그렇군요. 윤희 님 덕분에 아버지 날이 미국에서 6월 달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효심님 님께서는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해요." 하셨는데 당분간은 그렇겠죠, 당분간은. 여름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죠, 습해지는 거. 네. 저 며칠 전에 충격 먹 며칠 전이 아니라 어제 충격 먹었죠, 어제. 제가 원래 의사들이 대부분 다 보면 얼굴이 하얗잖아요. 예. 의사들이 보면 대부분 얼굴이 하얘요. 특히 외과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진짜 무슨 백곰 같습니다. 몸이 좀 퉁퉁하신 분 같으면. 하얘요. 의사들이 얼굴이 하얀 이유가 뭘까요? 햇볕을 못 보니까요. 요즘 요즘 인턴 레지던트는 어떨지 모르겠네. 저희 인턴 레지던트 때는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퇴근이란 게 어딨어요. 예. 응급 있고 이러고 연구하고 병원에 이것저것 일들 처리하고 갑자기 병동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또 달려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낮에는 거의 병원 건물 안에 있죠. 병원 건물 안에 있죠. 그것도 진료실 안에. 개원을 한 다음에도 이제 진료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진료실 밖에 잘 못 나오죠. 창문 볼 일이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햇볕을 못 받으니까 대부분 하얘요.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얼굴을 봤는데 어 저도 이제 기미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런 말 얘기하면 좀 그러려나?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 어 어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햇볕이 아닌 것 같고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나. 검버섯 같은 거라 그러잖아요 얼굴에. 그래서 어떡하지? 좀 재수없나요? 죄송합니다. 오영돈 님께서도 저랑 김준혁 PD님한테 인사 이렇게 해 주셨고요. 예. 어 유칼립투스 님께서는 "저희 집은 일요일 새벽에 잠을 깨면 남편은 TV 켜 놓고는 다시 잠에 들고 저는 스트레칭하고 신나게 운동하러 갑니다." 하셨는데 TV 소리도 나쁘진 않다만 이렇게 조도를 좀 낮추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나뉘는 게 저거죠. 저 새벽에 깨더라도 제가 이렇게 침대에서 새벽에 뒹굴거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의 일주기 리듬, 저의 일상의 리듬은 예 늦은 아침 무렵으로 밀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설령 중간에 깨어 있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막 활동을 하기보다는 뒹굴뒹굴 거리는 걸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즘 제 딸도 보면은 주말에 이렇게 늦잠을 잘 때 언제지? 일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보니까 거의 11시 넘어서 일어나더라고요, 딸이.
그래서 물론 이제 잠이 좀 모자라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 '저 닮아서 제 딸도 이 저녁형 인간인가 보다.' 예. 뭐 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이 얘기 들으면 제 딸이 또 싫어하겠죠. 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요 요즘.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서. 요즘 뭐 유치원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이다. 뭐 초등학교를 뭐 사립이다. 뭐 국제학교다.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저도 이제 저도 딸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도 욕심이 생기죠. 뭐 뭔가 좀 더 좋은 걸 해 주고 싶고 남들 뭐 치열하게 한다는 거 예 혹은 남들이 뭐 돈 들여 가지고 한다는 거 해 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희 딸은 지금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그 집 근처에 있는 예 그냥 공립학교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지금 공립학교를 가고 있는데 제일 장점은 이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죠. 공립학교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들도 있겠죠. 근데 제일 장점은 집에서 가까워요. 집에서 가까워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초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어 그냥 평균 잡아 집에서 집 문에서 교실까지가 한 10 분입니다. 예. 그냥 좀 과장하면 진짜 5 분도 안 걸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늦잠을 잘 때까지 자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침에 막 이렇게 어디 멀리 학교를 가게 되면 차에서 자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 기억이 있거든요. 차에서 막 자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항상 잠에 찌들려 있고. 근데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면 그런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냥 바로 잘 때까지 자다가 이렇게 그리고 저는 그래요. 학교에서 아침 시간 쪼끔 등교 시간 쪼끔 뒤로 미뤄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지만 뭐 아침 일찍 와서 자습할 친구들 자습하라 그러고 예. 좀 정규 수업은 좀 한 9 시쯤 시작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잠이 부족한 아이들 좀 푹 자고 가게. 예. 그리고 요즘 애들이 다 늦게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학교에서는 그러겠죠. "아니 어? 교과 수업이 중요하지 지금 사교육에서 공부하는 거를 뭐 더 막 배려해 주면 어떡하냐."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아 그거 아침에 애들 불러 모은다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학원 안 가겠어요? 몰라요. 이러면 또 혼나려나?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장도 그 탄력 근무제라는 거 하잖아요. 일찍 와서 일할 사람들 일찍 와서 일하고 좀 늦게 와서 일할 사람들 늦게까지 일하고 그런 것처럼 자습 좀 일찍 할 친구도 일찍 와서 자습하고 네. 그리고 정규 수업은 쪼끔 늦게 시작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아유 뭐 정해 놓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 저 일제 강점기 시대 때의 교육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문과 이과를 물론 없애긴 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뭐랄까요? 한 반에 아이들 이렇게 몰아 놓고는 "이제부터 너희들 친구니까 잘 지내야 돼." 네 저는 그것도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는 친구도 있고 안 맞는 친구도 있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하고 같은 반 친구라고 다 같이 잘 지내요. 싸우지 않고 괴롭히지만 않으면 되죠.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죠. 네. 또 이렇게 하면 또 "사회성을 학교에서 기르지 못한다." 그러시려나요? 근데 그 사회성에 찌들려 가지고 저한테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 보고 있으면 '아휴 그냥 학교에 그냥 내버려 두지. 친구들도 그냥 얘 좀 내버려 두지. 아 그냥 좀 혼자 지내는 애들도 좀 많이 그냥 도처에 깔려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스텔스 모드라 그러죠. 숨겨져 있는 눈에 띄지 않는 아이들. 그걸 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찾아내죠, 아이들이. 그러면서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친구들끼리 모이는 애들도 있고 그냥 혼자 노는 애들도 있고 허공만 바라보는 애도 있고 늦게 학교 왔다가 늦게 가는 애도 있고 예.
물론 늦게 집에 돌아가면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니까 그렇지만 뭐 늦게 와서 정규 수업만 딱 하고 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좀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섞여서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좀 공교육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죠. 결국 대학교 들어가면 그렇게 지내야 되잖아요. 네. 승환 님께서는 "매일 출근하는 게 도전입니다." 오. 저거 좋은데요? 네. 인생의 매일매일이 예 도전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걸 수도 있죠. 승환 님께서 제가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는 하지만 인생에서의 뭔가의 그 기반을 잡으려고 지금 저처럼 뭔가 이렇게 헤딩을 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죠. 네. 내가 나의 정체성의 한 층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낯선 영역에서 헤치고 있다면 내가 여러 상황들을. 그렇다 그러면 매일매일이 도전이실 수 있겠네요. 유이님께서는 "저는 드디어 새벽 4 시까지 잡니다." 새벽 3 시에 40 년을 일어났어요. 예 아마 아침형이기도 하시지만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워낙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게 많으면 현실적으로 신경 쓸 게 많으면 잠이 줄어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각성되거든요. 지금 뭐냐면은 동물들 중에서 동물들 중에서 어 이 가축이 아닌 야생 짐승은 제대로 못 자요. 왜냐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예. 특히 포식자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는 동물은 거의 15 분씩 쪼개 잡니다. 못 자요. 심지어 돌고래는 좌뇌 우뇌를 따로 잔다 그러잖아요. 겉으로만 봤을 땐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음. 어 길게 자는 동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길게 자는 동물들이 박쥐가 있거든요. 동굴 안에 있으니까 포식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게 자는 거죠. 사자나 호랑이도 길게 자거든요. 포식자가 없잖아요. 예. 뭐 코알라가 좀 길게 자는 동물 중에 하나지만 코알라도 그 나무 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거의 포식자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유칼립투스 잎이 약간 그 코알라에게만 우리 사람은 아니지만 코알라에게만 약간 최면작용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경 쓸 게 많으면 인생에서 신경 쓸 게 많으면 마치 야생을 사는 것처럼 잠을 제대로 자기가 힘든 거죠. 보나리 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아침은 어제 글램핑이 너무 잘 되어서인지 너무 상쾌하고 개운하네요." 어제 글램핑 다녀오셨군요. 야. 어제 날씨 진짜 좋았잖아요. 예. 좀 습하긴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연 속에 파묻혀 있다 보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좀 더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같아요. 즉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에 맞춰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잊고 살기가 쉽죠. 그죠? 한동안 이제 그런 자연 예능들이 유행을 했죠. 그리고 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연의 풍경만 이렇게 흐 흘러가는 거를 예능이라고 이렇게 틀어 놓기도 하잖아요. 되게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워낙 많이 쓰니까 예능도 약간 도파민적인 예능이 있고 막 자극적이고 막 인위적이고 예. 반면에 좀 세로토닌적인 그런 예능도 있죠. 좀 느리고 예. 그리고 인간됨이 있고 정적이고 좀 마음이 짠하면서도 좀 오래 여운이 남고 글램핑은 도파민이 보다는 세로토닌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잠도 좀 푹 자고 다음날 아침이 상쾌한 거겠죠. 보나리 님께서 그러면서 "의사쌤들은 평균적으로 수면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저는 늦잠쟁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과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다르고요. 네.
대학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턴부터 레지던트, 펠로우, 뭐 주니어 스텝부터 정식 교수님들까지 다 바쁘게 지내시죠. 다 바쁘게 지내세요. 네. 진짜 이제 물론 뭐 교수님들마다의 차이점도 있습니다만 이거 그냥 자꾸 얘기가 자꾸 새지? 저희 특징이죠. 네. 좋은 병원과 대학병원과 좋은 대학병원과 별로인 대학병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냥 좋은 대학병원의 특징. 가장 힘든 일을 열심히 하시는 영역에 예, 더 시니어가 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응급실에 갔을 때 예, 레지던트 전연차들은 없어요. 레지던트도 3-4년 차 이상만 있고 펠로나 교수님이 거의 그냥 다이렉트 컨택이 되고 그런 병원은 좋은 병원이죠. 연배가 있으신 교수님들이 진료나 연구를 액티브하게 하세요. 가장 주축으로 하세요. 좋은 병원이죠. 저도 이제 여러 병원들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병원은 예, 응급실 당직을 레지던트 1년 차들한테 몰아줘요. 저희 때는 제가 있을 때는 저희는 안 그랬지만 100일 당직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특정 과는. 100일 동안 당직만 쓰는 거예요. 집에 못 가요. 근데 레지던트 1년 차예요. 응급실의 최전선을 그 사람이 담당해요. 그리고 1년 차가 환자 파악해서는 2년 차한테 보고하고 2년 차가 3년 차 보고하고 3년 차가 4년 차 보고하고. 그게 뭐가 응급실이에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저희가 이제 해외 연수가 있었는데 토론토로 연수 가는 게 있었는데 연수를 갔다 와서는 이제 거기 갔을 때 이제 제가 레지던트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막 응급실 당직도 좀 서보고 막 이랬어요. 갔다 왔더니 그때 과장님이 저 레지던트 할 때 과장님이 가서 뭘 배우고 왔냐고, 뭘 배우고 왔냐고. 그리고 그걸 우리 지금 병원에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레지던트 1년 차가 정신과 응급실 당직을 쓰고 있었거든요. 1년 차만.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졌던 게 저희 때는 1년 차가 2년 차한테 보고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1년 차가 그래도 뭐 정말 급할 때는 교수님들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캐나다를 갔더니 레지던트 1년 차는 낮에만 응급실에 있다는 거예요. 밤에는 3-4년 차만 있어요. 왜냐면은 가장 디시전 메이킹 결정을 해야 되는 레지던트한테 책임이 많은 시기가 밤 시간대잖아요. 왜냐면 교수님한테 다이렉트로 연락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가장 그 상황에서 빨리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레지던트가 밤 당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그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1년 차가 응급실 밤 당직을 안 썼으면 좋겠다. 네. 그냥 그래도 경험 있는 2-3-4년 차가 이분하게 똑같이 나눠서 썼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모든 레지던트들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밥을 같이 안 먹어줘요. 그런 얘기했다고. 물론 반쯤 장난이긴 합니다만. 예. 근데 당연히 2년 차들이 제일 반대하죠. 왜냐면 이제 당직 끝나고 이제 1년 차 당직 끝나고 인제 좀 당직 좀 벗어나야 했는데 저 이광무 선생님 뭐 어디 갔다 와 가지고 지 잘난 듯이 뭐 당직을 2-3-4년 차가 쓰자고 막.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유인님께서 "원장님이 여성 호르몬이 많으신가 봅니다." 제가 약간 테토남보다는 애견남스럽죠 제가. 예. 그러니까 또 정신과 의사를 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비욘디 방송도 제가 뭐 이렇게 권위자처럼 준비한 내용을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하고 댓글 가지고 얘기하면서 지금 30분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주제 못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더 재밌어요 저는. 이게 더 의미 있고. 이게 더 의미 있잖아요. 예. 뭐 새로운 도전하면 되죠. 아 물론 내용 좀 마지막에 짧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제 방송 특징 아시겠지만 핵심을 듣고 싶으시면 뒤로 쭉 미시면 돼요. 시간을 나중에. 김두 님께서는 "화를 참을 수 있는 정신과 약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약은 없겠지만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네요. 병원에라도 가 볼까 해요." 그런 약이 정말 있다면 좋겠네요. 물론 충동을 조절해 주는 약도 있습니다. 충동을 좀 억제해 주는 약인데 이런 약들은 좀 눌려요. 약 느낌이 좀 강해요. 에너지를 누른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충동을 누른다는 건. 예. 근데 화는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화의 시작은 생각이에요. 내가 1, 2, 3 에서 멈춰야 되는 생각을 4, 5, 6, 7, 8 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가 왜 나한테 예 아니 이거죠. 얘가 왜 이거 놓쳤지? 이거 근데 내가 시킨 건데 왜 내가 시킨 걸 놓친 거야? 2, 3 이죠. 여기서 끝내야 되죠. 근데 거기서 '얘 나 무시하나?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도 나한테 이랬던 것 같은데. 이 새끼 봐라.' 어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면 5, 6, 7 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푹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진행되는 거를 쪼끔 막아 주는 약을 약하게 썼을 때 화가 좀 줄어요. 화가 좀 줄어요. 잡생각도 좀 줄고요. 근데 그 잡생각이라는 거를 없애겠다고 그게 산만하니까 이게 ADHD인가? 그래 가지고 이제 ADH 검사해 보면 또 집중력이 낮대요. 왜냐면 잡생각이 많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죠 당연히. 신경 쓸 게 많은데. 그래서 ADHD 약을 먹으면 예민해지죠. 효심리 님께서는 아까 제가 학교 이야기할 때 저희 딸이 집에서 가까운 데 가는 거에 대해서 잠을 푹 자니까 "집에서 가까운 게 최고입니다. 유이 님은 잠이 보약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학교 정규 수업 좀 늦게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유이 님께서 "그럼 아침 일찍 학원을 오픈할 것 같아요." 와 나 근데 진짜 학교 정규 수업을 늦췄는데 부모님이 아이들을 새벽에 학원을 보낸다면 저는 이거는 어 그냥 이유 막론하고 비난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교육을 다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어떡하겠어요. 경쟁 시대인데. 근데 학교에서 애들 좀 늦게까지 자고 싶은 애들 좀 늦게까지 잠 좀 자게 해 주려고 정규 수업 좀 뒤로 미뤘는데 새벽에 학원이 막 운영을 하고 뭐 그런다? 와 그러면 화날 것 같긴 하네요. 이건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죠. 학대예요 이거는. 물론 밤에 못 자게 하는 것도 학대입니다만 그거는 그렇다 쳐요. 그렇다 쳐요.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욕심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학원을 갔다 학교를 간다. 와 이거는 충격적이네요. 유인이 이건 진짜 충격적인데 이거 만약에 진짜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미친 거죠. 정말. 오히려 제가 기대했던 건 이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좀 늦게 간다 그러면 아침 시간에 오히려 지금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못하는 방과 후 활동을 아침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딸이 학교를 늦잠을 잘 때까지 자다가 가는데 유일하게 일찍 가는 날이 있는데요.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댄스 동아리 같은 거를 할 때는 일찍 가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있어야죠. 그런 거라도 있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아침 수업 시작하고 저녁 때 학원을 가든 숙제를 하든 공부를 하든 그러면은 그건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밤에 이제 방과 후 활동하는 거를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놀까 봐. 아침이라도 좀 하게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조심리 님께서는
고등학교 자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자퇴 많이 한다는데. 저는 적응 못하는 친구들은 자퇴를 권합니다. 네. 굳이 고생하면서 학교에서 적응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옛날과 달라요. 저희 때랑은 달라요. 사회생활이라는 거 꼭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학교가 사회의 압축판이라는 느낌이 좀 강했다면 지금의 학교는 사회의 압축판인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일정 부분은 담고는 있지만 예. 학교에서 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이 꼭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학교라는 공간이 공교육이라는 공간이 점점 더 하나의 옵션처럼 될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아이들은 그 학교가 안 맞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면 학교가 다양성의 폭을 더 넓혀 주거나 지금처럼 뭐랄까요? 학교 중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된다면 예 된다면 학교에서 오히려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넓혀 주지 않고 좁혀 간다면 예 물론 옛날보다는 넓어지긴 했어요. 물론 뭐 학교 선생님도 이러면 또 불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근데 저는 학교라는 존재 자체도 저는 선택의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AI 시대가 되면 더 그럴 거예요. 대학교가 꼭 정답이 아닌 게 될 거예요. 과거에 우리 사회가 좀 비정상적으로 대학교가 정상화돼 있었잖아요. 대학교를 가야 한다는 게 일반화돼 있었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의 어떤 교육적인 환경이나 경쟁 사회의 특성이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대학을 나와야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들의 인식이었는데 이게 더 이상 효용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일반화된 룰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바뀌어 버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학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일정 부분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이나 전문대가 중학교와 짧은 고등학교 중퇴? 예. 이거 사이를 빨리 메꿔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어차피 많은 대학 안에서 특히 뭐 전문대라든지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못 구해서 난리잖아요. 이러면 대학 들어가기 쉬워져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예. 빨리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고 난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전문대나 좀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좀 뭐 지방 사립대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 좀 유능한 친구들이라 그러면 좀 일찍 지방에 있는 국립대 같은 데 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학 생활을 빨리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학교를 강요하다가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깨질 대로 깨져서 튕겨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은둔형 외톨이가 돼 버려요. 음. 오늘 주제랑 영 산으로 가고 있죠? 유칼립투스 님께서는 "집집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불금이 되면 엄마 아빠 재워 두고 밤새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놀고 12시 넘어서 일어납니다. 어릴 땐 아침형으로 키웠는데 바뀌더라고요. 저희 집은 저만 아침형이라서 주말 휴일엔 오전 시간에 혼자 사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어요. 갱년기 코로나가 겹치면서 새벽 운동이 루틴이 되어서 혼자 신나게 행복하게 운동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엮여서 하시는 것도 좋죠. 최근에 이제 아마 아들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래요. 최근에 서울대 방송국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하는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서 관악의 섬, 예, 관악의 섬이라는 이름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요, 이 친구들이. 예. 이 이제 학생들이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인터뷰를 요청한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들이나 자문을 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뭐 저도 포함돼 있고요. 근데 이거죠. 서울대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학교가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완전 섬이거든요. 왜냐면 저 관악 그 낙성대 뒤에 예 관악산 안에 처박아 놨잖아요. 한참 다양한 거를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그거를 학문적으로 끌어당기고 또 밖으로 또 내보내고 해야 될 그 똑똑한 친구들을 상충 산 뭐 산중턱에다 처박아 놨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예 원래는 대학로잖아요. 원래는 해화에 있는 대학로가 그쪽이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죠. 만약에 그 대학로에 아직도 서울대가 남아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치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학교들처럼 도심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대학교 건물들이 섞여 있는 그런 대학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으로 가지고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썰들이 있습니다. 뭐 대학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너무 많이 하니까 관악산에다 처박아 놓고는 앞에다가 이렇게 경찰서 하나 팍 집어 넣었다고 얘기도 있는데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여튼 근데 관악의 섬이라는 이유로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의 성향에 대한 분석 다큐멘터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학생들도 너무 폐쇄적이다. 너무 우리만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고립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자문을 왔는데 이런 거죠. 음 저한테 실제로 오셨던 분이에요. 자기가 비정상이라고 주변에서 얘기한다고. 근데 이분은 IT를 하시는 분이에요. 개발자예요. 그리고 상당히 유능한 개발자예요. 그때 당시에 그 소위 말해서 되게 유명한 코인들 있죠. 예. 그런 데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회사는 한국에 없어요. 네. 다 온라인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마침 또 코로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더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게 당연시 됐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 밖에 나가도 되지만 뭐 집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돈도 집안에서 다 벌 수 있고. 뭐 요즘 뭐 배달 다 되니까 물건 같은 거 다 그걸로 시키면 되고. 친구들도 뭐 밤에 게임하듯이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그걸로 뭐 채팅도 하고 보이스톡도 하고 예. 그걸로 인간관계를 다 맺어요. 딱히 사람을 면대면으로 만나는 게 별로 즐겁지 않아요, 이분은. 뭐 여러 가지 과거의 사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경제 활동 잘하고 뭐 인정도 받고 있고 대인 관계도 온라인에서 하고 있고 멀끔해요. 제 재산도 저보다 훨씬 많아요. 이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 밖에 안 나가요. 아예 집 밖에 나가지 않아요. 가끔 청소해 주시는 분이 심지어 들어와 가지고 청소도 그냥 하고 분리수거도 그분들이 다 하세요. 밖에 아예 안 나가요. 은둔형 외톨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시대의 한 형태가 돼 버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잘하는 게 사회적으로 미래에는 미래지향적일 여지마저 있어요, 심지어. 뭐 진짜 기후 위기가 와 봐요. 집 밖에 못 나가요, 우리. 근데 난 집 밖에 안 나가니까 미칠 것 같아.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부정이 돼 버리는 거죠. 즉 우리가 비정상을 따질 때는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기능을 얼마만큼 잘 유지하고 있냐가 관건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은둔형 외톨이를 경계시하느냐, 고립을 왜 경계시하느냐, 우리의 판단력이 왜곡될까 봐예요. 사람은 그 누구랑 계속 섞여서 우리의 생각을 예 중화시키지 않으면 판단력이 왜곡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판단력이 중화되는 방식을 온라인에서는 할 수 없느냐. 이제 어떤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분은 비교적 건강한 식으로 그거를 하고 계셨어요. 편향된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사회적인 고립이 아니에요. 네. 와 질문 얘기하다 보니 끝나겠는데 어떡하지? 오영돈 님께서는 그래도 오늘 주제에 맞게 아니구나. 아 맞나? 맞을 수 있겠다. 원장님 저는 도전이라기보다는 바람인데요. 제가 건강에 있고 15 년째 저를 케어하며 밥해 주고 있는 남편에게 밥해서 챙겨 주고 싶어요. 아 바람이랑 바램이군요. 전 순간 바람이라고 하시길래 저한테 예 나쁜 마귀가 씌었습니다. 바램이죠. 예. 바램, 바람 뭐 같은 표현이긴 합니다. 오영돈 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남편에게 밥을 챙겨주고 싶어요. 집에 같이 있어도 한 끼라도 밥상에서 같이 먹어보지 못하고 지내기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몸 상황으로 10시 전후로 눈 떠서 하루 시작하는데 이렇게라도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남편에게 감사하면서 하트 하셨는데 오늘 그래도 주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 이거 다음에 한번 더 할까 주제를? 어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그 도전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한테 강연에서 누가 질문을 그렇게 주셨어요. "원장님, 원장님 저 너무 해 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예 그거를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수가 없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지금 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내가 뒤로 미뤄 놓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괜찮다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바꾸면 삐그덕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그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항상 담아 두시라고. 항상 생각해 두시라고. 그 의지를 항상 품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이거 지금 건강할 때만큼 못할 수 있잖아요. 아니죠. 좀 못하면 어때요? 우리가 자꾸 그 도전을 100 점이 있을 때 100 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못해요. 아마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그 어떤 도전이라고 하는 거를 '나 이거 하면은 잘 못할 것 같은데. 남들만큼 저렇게 빛나지 못할 것 같은데. 남들만큼 저렇게 성과를 못 낼 것 같은데. 남들이 보기에 영 좋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래 버리면 영영 못해요. 그럴 것 같으면 다시 태어나야죠. 뭘 해도 상관없어요. 못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되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콘서트를 갔다가 되게 유명한 그 안무를 하시는 선생님이세요. 네. 안무를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저보다 한참 어리죠. 저보다 한참 어린 분이신데 자기 제자라 그러면서 저보다 연배 많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제자라면서 소개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제자요?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저도 색안경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분이 옛날부터 꼭 그 춤을 배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대로 된 안무를 배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걸 배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겠죠. 인제 쪼끔 여유가 생겨서 그리고 인제 내가 '이제는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안무 선생님을 찾아왔더래요. 어 뭐 뭐 날씬하고 이러지 않죠. 그냥 평범한 분이세요. 평범한 우리가 아는 그런 푸근한 어머니세요. 근데 그렇게 그냥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세요." 뵌 적은 그 하는 거 본 적 엄청 잘하실 수도 있죠. 네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이 그거였어요. '아 품고만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 하는 걸 남들한테 꼭 잘 보여야 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내가 도전하는 거고.' 근데 그게 그 어떤 메시지를 만들고 삶의 서사를 만들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분이 만나게 되는 그리고 어
사람들과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참고로 저는 운동을 되게 못해요. 어릴 때부터 거의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초중 고등학교 때까지 그 학교 성적에서 체육이 제일 안 좋았어요. 체육이 제일 안 좋았어요 진짜. 저희 가족들은 알아요. 제가 얼마만큼 제 친구들은 알아요. 제가 어릴 때 얼마만큼 몸꽝이었는지. 그냥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 복싱이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땀 흘리는 운동을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땀 흘리는 운동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느끼는 게 달라요. 아 내가 몰랐던 영역. 아마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복싱을 배우라고 체육관에 넣어 놨으면 아마 그냥 죽으라고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찾아서 하잖아요. 당연히 못하죠. 어떻게 잘하겠어요. 제가 운동을 하는 몸이 아닌데. 근데 그 희열감이 있어요. 아마 뭐 꾸준히 하겠죠. 아마 그렇다고 해서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잘할 생각도 없어요 저는. 그냥 그걸 느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걸 느끼는 걸로 그 누군가랑 이야기하는 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의지예요. 내 마음의 의지. 지금 당장 하겠다는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는 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약간의 희생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완벽주의에서 목표치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무언가를 내가 약간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희생을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영역은 내가 이 정도면 됐어. 특히 어머니들. 자녀 좀 내려놔도 돼요. 내 거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됐네요. 유인님께서는 은퇴하면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에 도전해 볼 거예요. 큰돈 벌기 위한 게 아니죠. 큰돈 벌기 위한 게 아니죠. 그 필라테스 선생님 중에서도 어 연배가 좀 있으시고 사회적인 경험이 있으시면 저는 이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이랑 1대1 필라테스 수업을 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 자세가 너무 안 좋잖아요.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필라테스를 하면서 상담도 해줄 수 있잖아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해줄 수 있잖아요. 몸도 좀 풀어주면서 중간중간 운동도 좀 해가면서. 저는 유인님께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방송하다 알았는데 추신수 선수 아내분? 예. 예. 아 이름 들었는데 까먹었다. 네. 또 이름 얘기했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네. 근데 필라테스 지금 강사 따셔서 예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추신수의 아내로 살기 싫어서 예 본인의 이름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필라테스 예 수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름을 지금 입에서 왔다 갔다 이럴 때 이름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피디님 혹시 이름 한 번만 찾아봐 주실 수 있어요? 그 추신수 아내분? 그쵸. 하원미님. 아유. 네, 하원미님. 추신수의 아내가 아니라 하원미로 살고 싶다라는 걸로 저랑 동치미를 찍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네. 그쵸. 네, 그게 이제 예, 내 인생을 사는 건데 또 막상 또 생각해 보면은 내 인생을 사는 건지 내가 일을 위해 내가 사는 건지 또 헷갈릴 때가 생기겠죠. 여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예. 우리가 어쨌든 월요일 날 아침에도 새로운 도전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아까 전에 예 또 한 분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저런 속닥속닥 얘기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시는 거 같이 좀 공유하고 저도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역시도 저한테는 도전이죠. 이거 역시도 저한테는 도전이죠. 네. 날씨가 더워졌는데요. 예,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네. 그리고 더워지면 자꾸 우리가 이렇게 처지는데 예, 그래도 기운 내시면서 네, 힘내시면서 또 즐거운 것들 찾아서 하시면서 한 주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 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